지역별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천하장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 붙은 이곳인데 하나하나 지역 얘기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천하장사 이만기 씨와 김경수 전 비서관이 붙었는데 네. 48.2 대 35.2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김경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때 굉장히 비슷했는데 네.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생각이 있는 곳이라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과 친했던 분들의 영향력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구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 수성갑은 김부겸 후보가 여전히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과거엔 2배 가까이 났다가 네. 점점 좁혀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 시작되면 조금 좁혀질까 예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10%포인트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김부겸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자, 이번엔 구장차장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사상에서는 이 무소속 장제원 후보가 35.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27.5%, 배재정 후보가 20.1%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부산 사상의 경우에는 19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된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이 부산 경쟁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인데 네. 배재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3위를 달리고 있어서 경쟁력이 그다지 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지원 전 의원이 새누리당 내가 지지율도 여론이 앞서는데 왜 날 배제했냐면서 항의를 하면서 당원들과 함께 탈당했거든요. 네. 자, 일단 지금 국면에서는 역시 이것도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처럼 아니요, 보이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거의 이제 아직까지는 저 선거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여권 후보가 둘이 분열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가 아직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전남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순천은 이정현 후보, 현재 의원이죠. 31.4, 노광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2. 저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두 사람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노광규 후보가 이제 전에 순천시장도 지냈던 분이고 몇 번 탈락했기 때문에 예, 순천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선거구 재획정에서 이제 곡성군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정현 후보의 고향이 이제 전남 곡성이었는데 네. 곡성이 옆에 있는 이제 이 광양으로 붙으면서 네. 순천만 이제 단독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정현 후보 지지율이 이 19대 총선에 비해서 그 730 재보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지역구가 자기 지역구인 자기 고향인 곡성이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히 맞긴 맞거든요. 네. 그런데 네. 거기는 원래 순천의 그 인구수로 따지면은 네. 9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천이 28만이고 곡성은 3만이기 때문에 네.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후보가 과거에 얻었던 약 50% 가까이 지지율을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네. 이정현 후보 지난해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정교과서 파동이 났을 때 네. 지금 교과서를 그대로 국정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교과서들은 네. 적화통일 그런 교재다. 네. 적화통일을 부추기는 교재.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 사람들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네. 사과하라고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즉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네. 이정현 후보가 보여줬던 그런 의정 활동이 네. 지역 주민의 실망감을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승부처인데요. 네, 천정배 후보가 48.6이고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후보가 21.2%니까요. 네. 뭐 2배 이상 천정배 후보가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야권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이 지표로만 보면 광주에서는 아직 국민의당의 인기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좋다. 이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상을 졸업한 고졸사원으로 삼성전자의 설계 분야, 반도체 설계 분야 상무까지 승진한 분, 굉장히 입지전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에게 희망을 준다고 모셨습니다만, 어쨌건 일단 큰 차이로 여론이 잡히고 있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인천 가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박빙이네요. 네, 남동갑은 뭐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1%포인트니까 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문대당 후보는 이제 고향을 찾아온 거죠. 네. 불출마 선언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 고향 표심이 일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고 있고 박남춘 후보는 원래 저 지역 이제 의원이니까 네. 기본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저 지역도 어쨌든 두 사람의 접전 한번 볼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정부에서 재산 공개를 했군요. 후보들 재산이 쭉 나왔는데, 아이고, 성완종 돌아가신 분인데, 회장의 전 동생,
성일종 후보는 210억의 재산을 신고했군요. 맞네요. 이게 이제 어제자 기준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1위로 올라갈 거고요. 네. 또 오늘 그 공직자 재산 공개한 걸 보니까 네. 이 안랩 주가가 많이 올라서 1,600억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금태섭 후보가 5위를 차지했군요. 네. 77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앵커의 친구인 금태섭 변호사 77억을 신고해서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그렇죠. 어제 기준이니까 자,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그 순위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안랩의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기부를 절반이나 했지만 그 후로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대권 후보다 보니까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네. 기대감에 따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절대 그런 테마주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주요 인물들로 보면 저렇습니다. 김무성 대표 138억. 8억. 자녀가 5천만 원 늘었으니까 전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 14억, 1억 2천만 원이 늘었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2배가 든 거죠. 1629억인데 작년에 841억이 늘었으니까 네. 뭐 시쳇말로 더블된 거죠. 네. 박원순 네, 마이너스 6억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더 마이너스 100 얼마입니까? 저게 빚이 더 136만 원. 늘었네요. 136만 원. 빚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시장 했는데 월급을 다 얻어 쓰셨는지 네, 마이너스가 됐고요. 유승민 후보는 6억 7천만 원 정도로 한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재산들 쭉 공개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 재산은 35억 1924만 원. 아, 삼성동 주택의 집값이 올랐군요. 삼성동 주택도 오르고요. 네. 본인 명의 예금 또 이런 것들이 오르고 또 책으로 하는 인세가 네.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네. 해마다 3억 5천에서 3억 정도 해서 3억 5천 사이에 계속 늘어요. 거의 안 쓰니까 지금 이제 집권 4년 차지 않습니까? 네. 한 12억 정도가 그러니까 집권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한 12억 정도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국내에서 팔리는 그런 책보다 중국에서 팔리는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인쇄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설령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 인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무소속 후보들인데 이 세 분들은 세금을 1억 원에서 한 2,700만 원, 2,200만 원 정도 안 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유권자들이 정보로서 받아들이시면 따로 설명을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좀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면은요. 네. 후보 등록한 후보들의 이 체납액 또는 전과 기록을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최종 선택을 하시기 전에 한번 좀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특이한 게 네. 미국에서는 이게 세금 체납이 가장 큰 어떤 도덕적 흥결인데 우리는 왜 저게 관대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정확한 정보가 유권자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